네, 박사님, 저는 이제 꿈을 좀 많이 꾸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가끔씩 저랑 같이 이렇게 잠을 잤던 사람은 제가 헛소리를 많이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의식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걸 뭐라 그럴까, 어떤 극한 상황에서 탈출할 때 뭐 고성을 지른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근데 그런 헛소리 같은 경우는 그 어떤 현상이죠? 그게 이제 잠하고 네. 현실하고 그 네. 경계에 있을 경계에 있어요? 때니까 네. 헛소리가 아니지 이제. 그래요? 꿈속에서 고함 지르는 게 실제로 소리로 나오잖아. 네. 악몽 같은 거. 그러면 그야말로 비몽사몽인 그걸 거예요. 비몽사몽. 예. 그 경계에서 이제 네. 하는 얘기가 실제로 나오게 나오게 되면 되고? 이제 헛소리처럼 아. 들리는 거지. 그러면 그런 거는 어떤 뭐 이 정서적으로나 어떤 그런 뭐 연결시키자면 뭐 정서적으로 불안하면 불안하거나? 그렇다든지 그 안정된 상태. 예를 들면 안정된 상태라고 하는 이퀄리티거든. 네. 이쪽도 치우치지 그렇죠. 않고 저쪽 안정돼 있다 그 말이야. 레스트. 네. 근데 그 상태가 아니고 우리가 뭐 하루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네. 뭐 만남 자체가 스트레스니까. 그러다 보면 그게 꿈으로 나오고 꿈에서 내가 또 뭐 고함을 지른다든지 그러면 그게 또 헛소리로 나가는 거고. 예. 그런 거. 알겠습니다. 박사님, 그럼 이제 저는 이제 또 그런 현상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보면 꿈에 너무 심취해서 아니면 꿈에 너무 깊이 들어 있어서 잠이 깨어나서도 그 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쪽에 이제 잠에 깨었을 때도 계속 이렇게 그 행동이나 이런 걸 연속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있죠. 예, 그런 현상들은 어떤 거예요? 경계 상태에서 네. 꾸는 꿈은 네. 그게 이제 비몽사몽이야. 아, 비몽사몽. 네. 이게 꿈인지 생인지 생시인지. 꿈의 연속으로 생각을 깨고 네. 나서도 이게 그래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 좋은 일이 있어서 뭐 꿈을 꾸고 나면 이게 생시인지 꿈인지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꼬집어보고. 꼬집어보는 네. 그게 이제 그런 경계선상에 있어서. 네. 그다음에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짧게 꾼다고 그러지만은 짧은 동안에 꿈속에서는 몇십 년을 꾸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유명한 뭐 남가지몽이라고 있잖아. 네. 나무 밑에서 낮잠을 잠깐 잤는데 꿈속에서는 이제 다른 네. 나라에 가서 말이지 그렇죠. 다 물리치고. 성장해서 네. 재상도 되고 뭐 네. 일생을 그렇게 해서 은퇴하고서 나오는데 잠이 깼단 말이야. 그 시간을 보니까 그게 얼마 되지도 않아요. 낮잠 잠깐 는 거예요. 그런데 꿈속에서는 그 일생을 꾼 거예요. 네. 저희가 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제가 들었을 때 꿈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자유로움이나 어떤 해방감, 어떤 그런 어떤 완전성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거보다는 이제 의식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희망을 얘기하는 꿈은 네. 그런 꿈하고는 다르, 허망하고는 다르지. 네. 아, 희망적인 거죠. 예, 이룰 수 있는 거, 이룰 수 있는 거.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의식 수준에서 하면 우리 속담에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보지도 마라. 네. 그건 자기는 올라가고 싶은 거에 능력은 안 되지만 네. 꿈이잖아요. 소망이고.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네. 능력이 없는 놈이 그걸 쳐다보지 말라는 거. 그래서 반대 그것도 있어요. 네. 태산이 높다 하되 가는 거 있잖아. 그렇죠. 하늘 하늘아래면 네, 이제 오르고 또 오르면 올라갈 수 있는데 올라가 보지도 안 하고 못 오른다고. 그거는 이제 자기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사람한테는 용기를 주게 해서 네. 자기 분수를 넘쳐서 과대하게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높은 나무는 말이죠. 오르지 못할 거는 생각도 마라. 이렇게 제어해 주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양면 뭐 공존하는 거죠, 그죠? 그러지.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그런 이제 뭐 오르지 못하게 하는 정서도 필요하고 또 너무 이렇게 디프레스 돼 있을 때는 또 용기를 북돋아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양면성이네. 한마디로 하면 분수를 하라. 그렇죠, 분수를 자기 분수를 안다는 거는 자기 정체감을 정확히 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진 걸 가지고 이루느냐, 가진 것을 좀 더 확대해서 이룰 것이냐. 확대하려면 희망이 있어야 되는, 꿈이 있어야 되는. 희망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어떤 현실적 가능성, 그죠? 그다음에 또 어떤 확실성 이런 것들이 그런데 수반되어 인문사회계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허황한 꿈들을 많이 꾸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응? 경계가 없으니까. 네. 근데 그 꿈을 실현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과학자들이.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비행기 이런 게 없을 때 하늘을 난다는 건 꿈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꿈에 막 날라다녀요. 그지? 네. 그러나 이제 과학자들은 그 궁금증을 가지고 정말로 날 수 없을까? 그러니까 새 같은 날개도 쏘아보고 말이 이러다가 비행기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는 그 허황한 꿈을 실현하려고 하는 네. 사람이고 인문계 예술가들이 종사하는 거는 그냥 허황한 꿈을 네. 꾸는 거야. 그거 이제 자기 장르에 맞는 이제 작품으로 만드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소설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뭐 소설이 좀 결국은 허구잖아요. 허구죠. 허구고 그 어떤 작가가 내면 세계에서 그리는 어떤 이데아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각자의 어떤 자기 영역에서 어떤 때는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대상이기도 하고 어떤 거는 이루어질 수는 없지만 자기가 넘나드는 하나의 어떤 이데올로기나 또 어떤 가상의 어떤 세계처럼 자기가 자유로운 어떤 영역을 주는 이런 의미로도 좀 그렇죠.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박사님, 지금 좀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신 이제 꿈의 어떤 여러 가지 현상이나 어떤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게 이론적으로는 잘 좀 설명이 되어지고 저도 이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사실 하루에 수많은 꿈을 꾸고 또 허황된 꿈을 꾸기도 하고 때로는 그 뭐 작은 이런 꿈을 향해서 또 이렇게 자기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정서적으로 그 지금 시대에 보면은 너무 허황된 꿈을 많이 꾸는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청년들은 너무 꿈이 없어서 이 사회가 너무 암울하기도 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럼 이 꿈이라는 걸 갖고 지금 시대에서는 박사님이 어떻게 좀 정서적으로 풀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한번 해주신다면요. 내 경험을 하나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네. 다른 사람은 또 다른 해법이 있을 테니까 네. 나는 이 꿈을 그 네팔 히말라야에 가서 해결해서 아, 예. 이 등반을 하고 나서 이제 트레킹을 하는데 네. 셀파 하나 데리고 천막 하나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트레킹을 하는데 그때만 해도 트레커들이 적어가지고 네. 텐트를 치고 자면은 우리밖에 없어요. 네. 그 거대한 히말라야 속에서 우리가 당근하니 이렇게 막 태풍처럼 바람이 몰아치다가 또 조용하다가 이런데 그 안에서 이제 내가 여러 가지 꿈을 꿨는데 네. 그걸 정신과 의사가 돼가지고 이제 이걸 그런 이론에 의해서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나한테 잠재돼 있던 게 이제 올라와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준 게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폭력적인 거. 아, 폭력. 나는 학교 다닐 때 말이지 키가 좀 커가지고 6.25 때니까 전국에 있는 깡패들이 다 모여서 학폭이야.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길을 가면은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 두들기는 연습하는 거예요. 아, 박사님인데요. 나한테. 그게 나는 힘이 없으니까 달라들 수는 없고 말이지. 하다 못해 내가 잘못됐다고 또 빌어봤어. 네. 그게 또 뭐가 잘못됐느냐 그러면서 또 두들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에 대한 이 드라마 열정감이랄까 적개심이 엄청 많아요. 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그게 이제 쌓여가지고 조금 푸른 게 뭐냐면 4.19 때 내가 이제 학생회장을 하면서 데모를 격렬하게 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런 게 나도 그때는 이사가 되기 전이니까 네. 그게 막 풀린 거예요. 억압됐던 게. 그러나 그게 이제 한식이고 그다음 내가 정신과 의사가 돼서 쭉 생각을 해보니까 네팔 갔던 그 경험이 네.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느냐 하면 남하고 싸우는 꿈이에요. 아, 네. 남하고 싸우는 꿈인데 내가 진 적이 없어요. 항상 이기고 이기더라도 잔인하게 이겨. 나 그거 깨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희열한. 너무 잔인해. 예를 들면 내가 때려가지고 상대방이 넘어지면 뭐 내가 이긴 거지. 그냥 너 넘어진 놈을
입을 이렇게 손가락을 넣어서 찢어버리고든지 막 눈을 막 파버리든지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잔인성 이게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게 나한테 있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이제 꿈이라는 거는 그렇게 억압돼 있던 적개심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다 그런 네. 뜻이죠. 평소에는 이제 내가 힘도 없고 하니까 그거보다는 뭐 공부나 해야지 이제 이런 걸로 이게 뭐랄까 성화가 되었지만 네. 꿈은 자유로운 거니까 네. 억압됐던 게 이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싸워도 이렇게 잔인하는 성격이 나한테 있으나 그런 생각을 내가 깊이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잠재 뭐 이런 것들은 뭐 요즘에 아까 했지만 청소년이나 또 어떤 사회 여러 가지 현상들이 뭐 내가 어떻게 의식적으로 어떻게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자기가 일어나는 반응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꿈을 통해서 이렇게 좀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그게 뭐냐면 이제 꿈이든지 공상이든지 그런 거 네. 모든 거는 의식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이게 무의식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네. 무의식이라는 네. 거예요. 그게 저장돼 있다가 네. 무의식을 이제 그 사회생활을 하자면 무의식대로 우리가 행동해서 안 될 게 많잖아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벌거벗고 거리에 나간다고 하면 그 되겠어요? 정신과에 데리고 오든지 뭐 경범죄로 잡혀가든지 그럴 거지. 네. 그러나 꿈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벌거벗고 쫓아다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하고 연결을 해보면 사람들은 이제 의식 수준에서는 이 통제에 대해서 잘 지켜나가고 꿈속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런 억압하는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네. 억압하는 힘이. 그러니까 요즘 그 술 마시고 뭐 음주운전 그런 거 많잖아요. 네. 술을 마신다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무장해제. 대변의 피질의 기능을 마비시키니까 무의식적으로 잠재됐던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안 먹으면 순하던 사람이 술 먹고 나면 뭐 폭력을 쓴다든지 뭐 성적인 초행을 한다든지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주라는 게 술의 작용 때문에 네. 우리가 그렇게 이제 그런 걸 억압하는 힘이 없어진다고요. 네.